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강의할 과목은 현대 대수학입니다. 해석학과 더불어 부담을 많이 갖는 과목이죠. 그리고 해석학 다음으로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2002학년도부터 19학년도까지를 분석해 보면은 51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저는 14개의 소단원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군 관련이 3문항, 순환군에서 5문항, 정규 부분군에서 3문항, 치안군에서 2문항, 잉여군에서 4문항이 출제됐습니다. 여기까지는 군과 관련된 문제죠.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환체에서 2문항, 아이디얼에서 3문항, 잉여환에서 3문항, 환준동형 사상에서 4문항, 극대 아이디얼에서 5문항. 여기까지가 이제 환에 관련된 내용이죠. 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확대체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크로네커의 정의에서 1문항, 대수적 확대체에서 4문항, 유한체에서 3문항, 갈로아 군에서 9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대수학에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갈로아 군이 전전도에도 출제가 됐죠. 거의 빠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갈로아 군 관련 문제는 출제가 되겠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은 2, 3, 4학년도에 보니까 출제가 안 되는 해는 없습니다. 해석학과 더불어 2002학년도에는 순환군에서 1문항, 크로네커의 정의에서 1문항. 방금 전에 크로네커 정의 관련 문제가 1문항 출제가 됐다고 했었죠. 2002학년도에 출제된 겁니다. 2003학년도에는 아이디얼, 극대 아이디얼 관련 문제로 1문장 출제가 됐고 2004학년도에는 순환군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2, 3, 4학년도만 해도 부담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이 문제들이 대수학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5, 6, 7학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2문항씩 출제가 됐죠. 2문항. 5학년도에 보니까 잉여환, 대수적 확대체에서 각각 1문항씩, 2006학년도에는 정규 부분군, 환준동형 사상에서 각각 1문제씩, 2007학년도에서는 치안군, 유한체에서 1문제씩 출제가 됐습니다. 8, 9, 10학년도를 보니까 이제 문항수가 많아지죠. 문항수가 9, 10학년도에는 4문항씩 출제가 됐어요. 4문항씩. 이제 대수학이 이제 부담되는 문제들이 출제되기 시작합니다. 11, 12, 13학년도에는 이제 최소 4문항 이상이죠. 11학년도에 5문항, 12학년도에 4문항, 13학년도에 5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갈로아군 관련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하죠. 이게 갈로아군 관련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합니다. 14학년도부터 이제 임용시험 형태가 대대적으로 바뀌면서 문제들이 이제 많이 고급스러워지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갈로아군 문제가 계속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7, 18, 19학년도 보니까 그렇죠. 이게 갈로아군 문제가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온다는 거. 그리고 문제도 좀 많이 부담되는 형태로 나옵니다. 많이 부담되는 형태로. 그래서 해석학과 더불어 대수학도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되겠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분기하고 위상수학도 그렇죠. 위상수학은 요 대수학이 끝나면 이제
다음에 강의할 과목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덜 되는 과목들, 기본적인 과목들, 그러니까 부담이 덜 되는 과목들, 벡터 해석학, 선형 대수학, 정수론, 이산수학, 확률 통계, 그것들은 확실하게 한 번만에 정리를 끝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관련해서는 틀리는 수험생들이 아무래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목들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내고 남는 시간 이제 해석학, 지금 이제 하는 대수학,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위상수학, 미분기하학, 복소 해석학, 조금 시간을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수학은 크게 7개의 단원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제가 군, 부분군, 이렇게 한 단원, 치환, 잉여루, 직접곱,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의미합니다. 한 단원. 준동형사상, 잉여군, 그 다음에 환체, 아이디얼, 확대체, 자기동형사상, 갈로아 이론, 이렇게 크게 7단원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요 강의 노트의 바탕은 프렐라의 책을 참조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대수학 관련 책이죠. 헝거포드 책도 조금 참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군, 부분군 단원은 다시 이게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동형 이항 구조, 군, 부분군, 순환군. 가장 기본적인 단원이죠.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단원을 확실하게 다져놔야지만 요 다져놓은 거 위에 이제 올라설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조금 이제 응용되는 분야의 부분에서 혼동이 덜 됩니다. 혼동이.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수학이라는 과목은 정말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겠죠. 기초를. 그 기초의 근거가 바로 정의죠. 그러니까 정의를 정확하게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동형이항 구조란 첫 번째 이제 정의가 뭐가 나오냐? 어떤 집합 S, 물론 이게 의미를 가지려면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겠죠. 이항 연산을 정의를 하는데 이항 연산이란 요 집합의 다이렉트 프로덕트 S 곱하기 S에서 S로 가는 함수를 이항 연산이라고 할 거예요. 함수를. 집합 S 이외의 이항 연산이란 바로 S 곱하기 S에서 S로 가는 함수다. 함수. 그래서 그거를 보통은 이렇게 스타 혹은 도트 이런 걸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함수처럼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스타 AV. 이 A 스타 B가 되겠죠. A 스타 B. 이 이항 연산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대표적으로는 뭐를 둘 수 있냐면은 덧셈, 곱셈 들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자, 집합 S 위에 이렇게 이항 연산을 정의했습니다. 했고 집합 S의 부분 집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집합이 아닌 집합 S의 마찬가지로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 H. 공집합이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부분 집합 H 위에서도 똑같이 S 위에서 정의된 이항 연산이 정의가 될 거예요. 그럴 때 수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닫혀 있다 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부분 집합 H 위에서의 이항 연산은 집합 S 위에서 정의된 이항 연산으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혹은 유도된 연산, induced operation 이렇게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정의가 계속 나오죠. 이게 기본적인 거라서 몇 가지 용어들 물론 익숙하시겠지만 부담 없이
보시되 정확하게 의미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집합 S와 그리고 집합 S 위에 이항연산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겁니다. 이항연산.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닌 집합 S 위에 이항연산이 정의되어 있을 때 이걸 이제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Binary Algebraic Structure. 이항 대수적 구조. 그래서 기호로 S, 스타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혹은 뭐 가로로도 표시합니다. 이렇게도 표시한다는 거. 그러니까 요 스타는 집합 S 위에서 정의된 이항연산이죠. 그러니까 이항연산은 함수니까 S 곱하기 S에서 S로 가는 이렇게 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이제 아이소모피즘. 동형사상이란 S에서 S 프라임으로 가는 함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써놨는데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게 S에서 S 프라임으로 가는 함수 파이. 물론 요 S 위에서는 이항연산 스타가 정의되어 있어야 되고 이항 대수구조. S 프라임에서는 스타 프라임이라는 이항연산이 정의되어 있을 겁니다. 자, S에서 S 프라임으로의 요 상상 파이를 동형사상이라고 하는데 언제 동형사상이라고 하느냐? 파이가 1대1 위로의 함수이고 1대1 위로의 함수이고 준동형사상 성질을 만족할 때. 준동형사상이란 S 위에서의 이항연산을 S 프라임 위에서의 이항연산으로 보내는 겁니다. 요게 주어진 것처럼. 이거를 준동형사상 성질이라고 하죠. 준동형사상 성질. S에서 S 프라임으로 1대1 위로의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그 함수가 준동형사상 성질을 만족할 때 함수를 동형사상,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합니다. 이때 집합 S와 S 프라임은 동형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준동형사상 성질만을 만족하는 함수가 있겠죠. 준동형사상 성질만 만족하는 이런 함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준동형사상 성질만 만족하다고 했으니까 이 파이가 1대1 혹은 1대1 위로의 함수라는 보장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럴 때 준동형사상이라고 합니다. 함수를 호모모피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요 박스 쳐놓은 내용입니다. 이항 구조들이 동형임을 보이는 방법. 동형임을 보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동형이 아닌 것도 보여야 되겠죠. 동형이 아닌 것도. 그럼 동형인 거를 어떻게 보이느냐? 첫 번째로 집합 S에서 S 프라임으로의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될 겁니다. 함수를. 그 함수가 첫 번째로 여기서는 제가 2단계라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1단계 첫 번째로 함수를 정의를 해야 돼요. S에서 S 프라임으로 가는 함수를. 그러니까 이 함수를 정의하기가 쉽지만은 않겠죠. 이게 쉽지만은. 두 번째 단계가 이 함수가 1대1임을 보여야 됩니다. 1대1 함수, 원투원, 인젝션임을 보여야 돼요. 세 번째로는 onto, 서젝션, 위로의 함수인 걸 보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 준동형사상 성질을 만족하는 걸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쳤을 때 만족하는 함수를 동형사상,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하고 그때 두 집합은 동형이라고 불러줍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의 덧셈과 보통의 곱셈을 가지는, 그러니까 이 덧셈과 곱셈을 이항연산으로 가지는 공집합이 아닌 실수집합 R을 들겠습니다. 예로. 그럼 이항구조가 이렇게 나오겠죠. 덧셈에 대한 이항구조와 곱셈에 대한 이항구조.
그러면 이 덧셈에 대한 이항 구조와 곱셈에 대한 이항 구조는 어떻게 되겠다? 동형이 될 겁니다. 동형. 이 동형인 걸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수를 정해주고 그 함수가 1대1임을 보이고 그 함수가 위로의 함수임을 보이고 마지막으로 준동형 사상 성질을 만족하는 걸 보여야 됩니다.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은 동형이 아니겠죠. 이게 함수를 정의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거. 쉽지만은 않다는 거. 자,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파이라는 함수를 2x, 우리 익숙한 함수죠. 익숙한 2x로 정의했습니다. 2x로. 그러면은 요 네 단계에는 속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이 함수가 잘 정의, well defined 펑션임을 보여줘야 되죠. well defined 펑션임을. 함수를 정의한 뒤에 그 함수가 well defined 됐는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well defined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의역에 함수가 잘 정의되려면은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같을 때 상도, 이미지도 같아야 되겠죠. 지금 그 의미인 겁니다. 첫 번째. 정의역에서 같은 원소를 끄집어냈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되는 함수값이 이미지가 같아야 되겠죠. 이건 명백하죠. 이거는 명백할 겁니다. 함수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두 번째 이제 보여야 될 건 뭐예요? 1대1 함수 원투원 펑션인 걸 보여야 됩니다. 원투원 펑션임을 보이는 거, 함수값이 같다고 해놓고 이 함수값에 대한 정의역의 원소가 같으면은 1대1 함수가 되겠죠. 1대1 함수. 혹은 이 함수의 커넬, 핵이 항두원인 것만 보여도 되겠죠. 물론 선형대수학 때 커넬의 개념을 다뤘기 때문에 그걸 써도 됩니다. 지금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자, 그래서 함수값이 같다고 딱 했는데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도 정의 원소가 같게 되죠. 그래서 1대1 함수임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좀 지나치게 쉬운 보기라서 왜 저렇게 하나 싶기도 할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온투인 걸 보여야 되죠. 온투인 거를. 정의역이 치역과 같게 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자, 그래서 공역에 있는 임의의 실수, 공역이 양의 실수죠. 양의 실수 R. R에 대해서 우리가 LNR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LNR을. 자연 로그 값. 자연스럽게 정의가 되죠. 왜 그러냐면은 요 진수가 양수니까. 근데 LNR은 바로 함수 파이의 정의역의 원소죠. 따라서 파이 LNR이 R이므로 파이가 위로의 함수라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특히 위로의 함수 보이는 게 동형사상임을 보일 때 제일 좀 부담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야 될 게 뭐예요? 준동형 사상 성질을 만족하는 걸 보여줘야 되죠. 준동형 사상을 만족함을 보여야 됩니다. 정의역은 덧셈에 관한 이항연산을 가졌고 공역은 곱셈에 대한 이항연산을 가졌어요. 그래서 덧셈에 대한 이항연산이 곱셈에 대한 이항연산으로 자연스럽게 대응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파이에 x 더하기 y를 하니까 바로 파이 x 곱하기 파이 y로 가죠. 그래서 이 함수 파이는 1대1이면서 위로의 함수이고 준동형 사상 성질을 만족하니까 바로 동형사상이 되죠. 그래서 덧셈과 실수에서의 덧셈과 양의 실수에서의 곱셈은 동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거는 동형인 걸 보이는 거였죠. 지금은 뭐냐면은 동형이 아닌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네 단계 중에서 한 가지라도 아닌 걸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함수를 정의한 상태에서 해야 되잖아요. 정의한 상태에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걸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S에서 S 프라임 위로 1대1 사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S에서 집합
S 프라임의 원소들이 각각 댕댕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동형이 안 되려면은 S에서의 어떤 성질이 S 프라임에서의 어떤 성질에 대응이 안 되는 걸 보이면 되겠죠, 이게. 그러면은 동형이 아닐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수집합 G에서 양의 정수집합 G 플러스를 보겠습니다. 물론 뭐 1대1 함수가 많을 거예요. 정의할 수가 있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곱셈과 덧셈 우리가 익숙한 거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곱셈과 덧셈에 대해서 정수집합에서는 동형이 안 됩니다. 금방 실수집합에서는 됐었잖아요. 실수집합에서는. 그러면 이게 1대1 함수가 많잖아요. 정의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함수를 들어서는 동형이 아닌 걸 보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동형이 안 되는 걸 보이는 거는 서로 성립하지 않는 성질이 있는지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은 정수집합에서는 지금 곱셈이 저희가 2학년산을 갔잖아요. 그 곱셈에 대해서 x 곱하기 x가 되는 거는 0, 1밖에 없죠. 0하고 1밖에 없어요. 이 성질을 만족하는 거는. 근데 마찬가지로 양의 정수집합에서도 이 성질이 그대로 성립하죠. 그런데 양의 정수집합에서는 이 성질을 만족하는 원소가 뭐밖에 없습니까? 1밖에 없죠. 정수집합에서는 2개였어요. 이 성질을 만족하는 게. 근데 양의 정수집합에서는 이 성질을 만족하는 원소가 1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응되지가 않죠. 이 성질을 만족하는 정수집합에서 0에 대해서 양의 정수집합에 대응시킬 만한 원소가 없죠. 따라서 정수집합에서는 이 곱셈과 정수집합에서의 곱셈과 양의 정수집합에서의 곱셈이 동형이 되지가 않습니다. 동형이. 그래서 동형이 아님을 보일 때는 어떤 구조적 성질을 갖지 않음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게 그럼 방금 들었듯이 이런 항등원과 관련된 거예요. 항등원과. 자, 그래서 바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항등원. 항등원이라는 거는 어떤 거에다가 어떤 걸 연산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원소. 물론 이항대수 구조 위에서겠죠. 이항 연산이 정의되어 있는 집합 S 위에서겠죠. 그걸 뭐라고 불러주냐면 우리가 항등원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그러면 리마크는 정리의 결과입니다. 보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 항등원은 기껏해야 한 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유일하게 한 개 존재하죠. 유일하게. 보이는 방법은 항등원이 뭐 또 다른 항등원이 존재한다. 그래가지고 그 두 개가 같은 걸 보여주면 될 겁니다. 항등원은 유일하게 한 개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마크 두 번째가 바로 금방 앞에서 보기 들었던 거하고 같은 거예요. 정수집합에서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1이잖아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1입니다.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이고 그래서 항등원을 항등원으로 대응시킨다는 거. 항등원은 항등원으로 대응시킨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무슨 함수? 동형함수가 돼야 되겠죠. 아이소모피즘이 돼야 될 겁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동형 이항 구조 위에서 공집합이 아닌 집합 S 위에 이항 연산이 정의되어 있는 구조를 이항 구조라고 했습니다. 이항 구조. 이 이항 구조 S가 주어진 것처럼 세 가지 공리를 만족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그 집합을, 물론 공집합이 아닙니다. 의미를 가지려면은 군이라고 불러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집합이 아닌 집합 G 위에 이항연산 스타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스타라는 이항 구조를 가져요. 집합 G가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할 겁니다. 첫 번째는 결합법칙,
두 번째로는 항등원을 가질 겁니다. 항등원은 어떻다고 그랬죠? 유일하게 한 개 존재한다는 거. 마찬가지로 여권이 존재할 겁니다. 여권도 유일하게 하나 존재한다는 거. 이렇게 이항대수 구조가 이항연산이 정의되어 있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지가 결합법칙, 항등원, 여권 이렇게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할 때 이 이항대수 구조를 갖는 공집합이 않는 집합지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군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특히 이 이항연산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 아벨리언 그룹이라고 불러줍니다. 혹은 가환군, 커뮤니티브 그룹이라고도 불러줍니다. 자, 이 군의 정리에 의해서 정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리들은 아마 바로 보여질 거예요. 직관적으로 보여질 겁니다. 직관적으로 혹시 안 보여지면은 해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뭐냐? 군.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일일이 다 써놨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바로 이제 군이라고 할 거예요. 이항연산 스타를 가지는 군. 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세 가지 공리가 만족하겠죠? 결합법칙, 항등원, 여권. 그러면은 이 군에서는 뭐가 성립하느냐? 소고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 스타 B가 A 스타 C하고 같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A를 소고 연산에 지금 좌측에 있죠. 그래서 이걸 Left Cancellation Law, 좌측 소고 법칙. 마찬가지로 우측 소고 법칙도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좌우 소고 법칙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이게 그냥 아무런 집합에서 성립하는 거 아니죠? 이항연산을 가지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지가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집합일 때만 이 성질이 성립하는 겁니다. 즉 군에서만 이 성질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의가 아니고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죠. 왜냐? 군에서는 군은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돼요? 항등원을 가져야 되잖아요. 항등원을 가지니까 자연스럽게 여권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좌소고 법칙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A의 여권을 연산을 취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소고가 되겠죠. 그래서 군에서는 이런 좌우 소고 법칙이 성립하더라. 두 번째 정리는 뭐냐면요. 두 번째 정리는 해의 솔루션, 해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것도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바로 항등원, 여권의 성질에 의해서. 물론 군에서만 성립한다는 거. 두 번째 정리는. 그래서 리마크는 무슨 뜻이냐면 리마크에서의 프라임은 여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A'은 A의 여권, B'은 지금 현재 A'만 해놨네요. 이게. 그래서 군에서는 소고 법칙이 성립하고 그 다음 군에서는 유일한 해가 존재한다. 솔루션이 존재한다. 정리입니다. 자, 군지가 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공집합이 아닌 집합 지 위에 이항연산이 정의되고 그 이항연산이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해야 되죠. 결합법칙, 항등원, 여권. 요 군의 원소의 개수를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 오더라고 불러줄 거예요. 위수. 지난 시간에 우리 정수론에서는 이걸 뭐라고 불렀었죠? 개수라고 불렀었죠? 정수론에서는 개수라고 불렀었어요. 개수. 영어로는 똑같아요. order. 뭐였었냐면은 원소를 n번
거듭 제곱했을 때 항등원이 나오게 할 때를 우리가 개수라고 했었죠. 최소의 양의 정수를. A의 n승이 2가 되는 요 최소의 양의 정수를 우리가 개수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 n승이 바로 뭐가 돼요? 우리 요 지금 하는 거에서는 바로 집합지의 원소의 개수죠. 그래서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은 절대값 기호가 똑같죠. 참고적으로 집합에서는 뭐 카디넬리테라고 한다는 거, 개수라는 의미보다는 왜 그러냐면은 집합이 꼭 집합의 원소가 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넘버라는 개념과 달리 카디넬리티, 농도라는 개념을 쓰기도 한다는 거. 앞에 2학 연산에서 부분 집합에 대해서 유도된 연산 했었죠. 마찬가지로 그 의미를 그대로 쓸 겁니다. 유도된 2학 연산을 가지는 부분 집합 H를 뭐라고 불러줄 거냐? 부분군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어떻게 쓰느냐? 기호로는 지금 보이죠?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는 거. 이렇게. 만약에 H 부분군이 부분 집합이 G하고 같지 않을 때는 밑에 등호를 빼기도 합니다. 혹은 그냥 집합 기호로도 써도 돼요. 혹은 집합 기호로도 이렇게 씁니다. 이만큼은 그래서 리마크에 달아놨어요. 이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군이죠. 황등어는 자기 자신의 부분군이 될 거고. 그래서 출제자들도 간혹 지금 뭐 그런 실수가 없지만 부분군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는 거. 이거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빠뜨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근데 자기 자신도 부분군이 된다는 거. 자기 자신도. 그래서 부분군임을 보일 때 어떻게 보여요? 부분군인 걸 보일 때 이게 이제 정리로 나오는데 저는 그거를 쓰질 않아서 부분군인 걸 보일 때 어떻게 보여요? H의 임의의 두원수를 끄집어 놓겠죠? 그러면은 G에서 정의된 연산, G에서 정의된 연산이에요. G에서 정의된 연산에 대해서 B의 여건을 연산했을 때 이게 다시 H의 원소가 된 걸 보이면 되죠. 그러면 H가 바로 뭐가 돼요? G의 부분군이 된다는 거.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군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군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비진 부분군, improper subgroup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비진 부분군이 되겠죠.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군은 진 부분군, proper subgroup. 그리고 항등어는 자명한 부분군. 자, 보기로 뭐를 드러났냐면요, 이게 위수가 4. 위수가 4라는 것은 원소의 개수가 4개라는 뜻이죠. 두 가지 형태의 연산폰을 딱 드러났어요. 이렇게 G4 덧셈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덧셈에 대해서 연산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V라는 군도 드러났습니다. E, A, B, C 연산편을 주어놨어요. G4에서는 덧셈, 그러니까 4를 법으로 보면 되겠죠. 모듈러로 보면 되겠죠. 익숙한 거. 그 다음에 집합 V에 대해서 연산표는 원소들을 E, A, B, C라고 써놨어요. 연산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이게 군이 된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결합법칙이 성립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항등원이 존재해야 되고, 네 번째는 여건이 존재해야 되고, 이걸 다 만족해야지 군이 되겠죠.
G4하고 V에 대해서 다 만족하죠? 먼저 G4의 연산을 보니까 연산에 대해서 다 닫혀있죠? 연산한 결과가 다시 G4의 원소가 되잖아요. 항동원이 존재하죠?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결합법칙. 바로 누르로 확인될 거예요. 항동원 존재하지. 항동원이 뭐예요? 0일 거고 0. 요원이 존재하죠? 0의 요원은 0. 1의 요원은 3. 2의 요원은 2. 자기 자신이 되죠. 3의 요원은 1. 그러니까 G4 군이 되죠? V도 마찬가지.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됩니다. 연산에 닫혀 있다는 것은 집합 V의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연산한 결과가 다시 그 집합의 원소가 됨을 확인해야 되겠죠. 눈으로 빨리 확인하세요. 눈으로. 두 번째는 결합법칙. 세 번째는 항동원. 그럼 항동원을 찾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항동원이 뭐가 돼요?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원소. 2죠? 2. 항동원 2. 자, 요건이 존재하는지. 집합 V의 임의의 원소에 대한 요건이 존재해야 되겠죠? 요건이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 집합은 군에 대한 공리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군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E에 대한 요건은 E, A에 대한 요건은 A죠? B에 대한 요건은 B, C에 대한 요건은 C. 이거는 자기 자신을 요건으로 갔죠. 자기 자신을 요건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G4에서 보면은 비자명한 부분군. 항동원 0은 자명한 부분군이잖아요. 근데 0이는 비자명한 부분군이. 이게 부분군이 됨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G4의 부분집합 맞아요. 그럼 G4에서 정의된 덧셈이라는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닫혀 있죠. 임의의 두 원소를 연산을 취해봐도 이 집합의 원소가 되죠. 그러니까 부분군이 된다는 건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0의 요건 0, 항동원 같고 2의 요건 2. 그러니까 부분군이 됨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0,3은 0,3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집합은 부분군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3에 대해서 연산을 취하니까 G4에서 2가 돼버리죠. 4를 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2가 이 집합의 원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0,3은 부분군이 안 된다는 거. 부분군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방 예를 든 집합 V에 대한 군을 우리가 클라인-포군이라고 불러주죠. 클라인-포군. 클라인-포군에 대해서는 세 개의 진 부분군이 존재한다는 거. EA, EB, EC. 먼저 EA, 이 부분 집합에 대해서 연산 취해보세요. 집합 V에서 정의된 연산. 이 항동원 A의 여권 A 닫혀있죠. 그러니까 EA, EB, EC가 비자명한 진 부분군이 될 겁니다. EAB는 참고적으로 EAB는 부분군이 안 되죠. 왜냐? A하고 B를 연산하면은 금방 그 정의된 연산표에서 C가 되죠. C가 EAB의 원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EAB는 부분군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표현하는 요 부분군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를 제가 이제 부분군 도표라고 해놨는데 선을 꺼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선을 꺼서 나타냈다는 거. 위에 있는 게 아래에 있는 거에 아래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집합이 위에 있는 집합의 부분군 의미가. 그래서 G4의 부분군은 0이 하나밖에 없죠. 0의 부분군은 0. 0은 자명한 부분군인 거고. 그러면은 G4에서는 부분군이 총 몇 개 존재해요? 2개라고 하면 안 되죠. 자기 자신도 부분군이라는 거. 그러니까 G4의 모든 부분군은 몇 개? 3개. 이 3개 중에 G4는 비진 부분군, 0은 자명한 부분군, 0이는 진 부분군. 그러니까 비자명한 진 부분군이 되겠죠. 클라인-포군에 대해서는 클라인-포군에 대해서의 모든 부분군의 개수는 몇 개? 5개죠. 자기 자신을 포함해야 돼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군이기 때문에. 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니까 보기가 쉽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집합은 위에 있는 집합의 부분군의 의미라는 거예요. 직선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 그리고 이 연산표를 딱 보니까 연산표를 보세요. 연산표를 딱 봤을 때 대각선을 잠깐. 이 대각선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서로? 대칭되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대각선에 연산표가 딱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대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될 때 이 연산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즉 다시 말해서 지포는 아벨리언 군이다. 가환군이다. V도 보세요. V. 클라인 포근도 보니까 이 대각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되죠. 그래서 클라인 포근도 가환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수가 4인,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4인 그룹은 딱 이렇게 두 가지 형태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둘 다 뭐예요? 가환군이라는 거. 그래서 이수가 4인 군은 가환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중요한 정리인데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증명은 소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군지의 부분집합 H가 지의 부분군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건 자연스럽게 나오죠. H가 G에서 정의된 이항연산에 대해 닫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G의 항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H의 임의 원소에 대한 여건이 존재해야 될 거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H 자체도 군이어야 되니까 군에 대한 성질은 자연스럽게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G의 부분군이 돼야 되니까 G의 부분집합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한다는 거. 이 세 가지 성질을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세 가지 성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은 부분집합 H가 바로 군지의 부분군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인데 어떤 정이냐? G가 군이에요. 군의 임의원소 A. 군지의 임의원소 A의 거듭제곱식으로 이루어진 집합 H가 있습니다. 군지의 원소에 대한 거듭제곱 혹은 n 곱하기 a로 써도 돼요. 현재 제가 이렇게 지금 써놓은 거는 곱셈에 대한 거죠.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덧셈에 대해서 하고 싶으면 요 n을 앞으로 끄집어내면 됩니다. 이렇게 끄집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덧셈과 관련되는 거죠. 덧셈과 관련된다는 거. 요 H가 부분근이 됨을 확인하는 방법은 금방 했었죠. 위에 정리해서. 자, 군지의 원소로 부분군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부분군이 되는 걸 했으면은, 그러면은 군지의 원소로 만들어진 집합이 다시 군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군은 집합지의 부분군이 되죠. 이때 이 부분군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순환 부분군이라고 불러줍니다. 사이클릭 서브그룹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사이클릭 서브그룹, 순환 부분군. 군지의 원소로 생성된 부분군. 군지의 원소로 생성된 부분군을 순환 부분군이라고 한다. 그러면 군지의 원소로 생성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A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제너레이터, 생성원이라고 불러줍니다. 생성원. 그러면은 군지가 순환군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군지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군지가 A에 의해서 생성된다. 이럴 때를 우리가 cyclic group이라 불러주고 A를 생성원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순환군에서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성질이 정리로 주어놨습니다. 모든 순환군은, 임의의 순환군은 아벨리언군이다. 가환군이다. 제가 이거는 정리를 보여드릴 거예요.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정리의 증명은 많은 문제를 푸는 효과를 얻기 때문에 증명을 소개합니다. 자, 순환군을 G로 두고 순환군이니까 순환군의 생성을 A라고 뒀어요. 제가 지금 거기에 든 거는 거듭제곱식으로 해놨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물론 A는 G의 원소. 이렇게 두고 하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G의 임의원소는 생성원으로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생성원으로. 그래서 G1은 A의 N1, G2는 A의 N2로 표현이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G가 지금 순환군이기 때문에 순환군이라는 거는 생성원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G의 임의원소는 A에 의해서 생성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자, 이게 이제 아벨리안 군임을 보여야 되니까, 이게 지금 특별한 지금 언급이 없었잖아요. 이게 특별한 언급이 2학년산에서 특별한 지금 언급을 안 줘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뒀기 때문에 곱셈으로 생각하셔도 뭐 무방하겠죠. 곱셈으로. 자, 그러면 G1, G2에 대해서 연산을 하니까 바로 자연스럽게 지수의 덧셈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덧셈은 보통의 덧셈,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하겠죠. 따라서 G1, G2에 대한 연산이 G2, G1에 대한 연산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항군이 된다는 거. 그래서 모든 순환군은 가항군이다.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수학 이런 거 할 때. 정리든 정의든. 모든 순환군은 아벨리안 군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왜 그걸 강조하냐면, 그러면 아벨리안 군은, 가환군은 순환군이냐? 가환군은 순환군이냐 이 말이에요. 가환군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순환군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가환군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가항군은 순환군이다. 금방 바로 앞에 거 보시면 되죠. 클라인 폭은 보시면 되잖아요. 클라인 폭은. 클라인 폭은 가항군이었잖아요. 가항군인데 생성원이 없죠. 클라인 폭은.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세심하게. 모든 순환군은 가항군인데 가항군이라고 해서 순환군이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클라인 폭은. 디비전 알고리즘. 정수지에 대한 디비전 알고리즘. 정수론에서 했었죠. 자, 이 디비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또 중요한 정리가 나옵니다. 순환군의 부분군은 순환적이다. 그러니까 순환군의 부분군 또한 순환군이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잘 보셔야 되죠. 그러면은 부분군이
순환적이면은 그 군은 순환군이 되느냐? 안 되겠죠. 안 되니까 이렇게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걸 필요 충분 조건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된다는 거. 그거에 대한 판례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해도 확실하게 됩니다. 이해도. 정리의 증명도 더 이해하기가 쉽고. 그럼 순환군의 부분군이 순환적인 걸 이제 보여야 돼요. 이걸 보이려면 바로 위에 두어놓은 디비전 알고리즘을 써야 됩니다. 물론 이거 정수론에도 증명을 했었죠. 이게 아마 제가 증명을 보여드렸었을 거예요. 자, 순환군치를 이렇게 딱 둘 거예요. 그리고 순환군의 부분군을 H라고 둘 겁니다. H라고. 지금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순환군의 임의의 부분군이 순환군이 됨을 보여야 돼요. 순환군의 임의의 부분군이에요. 근데 부분군이 만약에 항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그러니까 자명한 부분군이라면 자연스럽게 그냥 순환군이죠. 순환군으로만 이루어진 자명한 부분군이에요. 이건 이에 의해서 생성되잖아요. 이밖에 없잖아요. 이는 이니까. 그러니까 순환군이 될 겁니다. 그러면 부분군이 자명한 부분군이 아닐 때, 이제 진 부분군일 때, 비자명한 진 부분군일 때, 이제 그때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H가 비자명한 진 부분군일 때, H는 G의 부분군이니까 G는 순환군이었습니다. 그럼 H가 G의 부분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H의 원소들은 자연스럽게 G가 지금 순환군이니까 G의 생성원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게 이제 떠올라지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의 생성원을 A라고 뒀을 때, G의 생성원을 A라고 뒀을 때 A의 적당한 거듭제곱은 H의 원소가 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H에 있는 원소들은 어차피 G의 원소니까, G는 순환군이에요. 순환군이니까 생성원에 의해서 생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의 적당한 거듭제곱은 H의 원소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A의 거듭적으로 표현된 것들 중에서 최소의 양의 정수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최소의 양의 정수가. 음수인 거는 고려 안 해도 되죠. 왜? 음수인 거는 역원으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양의 정수에서는 뭐가 성립합니까? Well ordering principle. 정렬 원리. 공집합이 아닌 양의 정수 집합에는 최소의 정수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최소의 양의 정수 M이 존재할 거예요. 정렬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그거를 AM이라고 둬놨습니다. AM이라고. M이 그러니까 최소의 양의 정수예요. N은 임의의 정수. 선생님, 그러면 마이너스 어떻게 합니까? 금방 말씀드렸죠. 마이너스는 역원의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최소의 양의 정수. 그럼 이제 바로 디비전 알고리즘을 쓰면 됩니다. 자, N을 M으로 나누겠죠. 그러면 디비전 알고리즘에 의해서 목 Q하고 나머지 R이 존재할 텐데, 나머지 R이 어떻게 존재해요? 나머지 R이 나누는 수보다 작을 겁니다. 유일하게 존재하죠. 이렇게. 디비전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기 이 증명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A의 R승을 생각해 보니까 R은 MQ를 좌변으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R은 N 빼기 MQ죠. 그리고 이건 또 다시 지수 법칙에 의해서 A의 N승, 그 다음에 A의 M의 마이너스는 역원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됐나요? 그러면은 A의 N, A의 거듭제곱, 그 다음에 A의 M승의 마이너스 Q, 이거는 역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H가 G의 부분군이잖아요. 그러니까
A의 N하고 A의 M의 마이너스 Q승은 H의 원소겠죠. 왜냐? 이건 H가 G의 부분군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부분군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있었잖아요. 만족해야 되니까. 어차피 H는 G의 부분군이므로 H의 원소들은 G의 원소들이에요. G가 근데 순환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바로 AR이 H의 원소가 되죠. 근데 바로 모순이 생기죠, 이게. 왜냐? 금방 우리가 가정에서 뭐라고 해놨냐면은 A로 생성되는 것 중에서 최소의 양의 정수를 M이라고 둬놨어요. 근데 지금 디비전 알고리즘에 의해서 R이 M보다 작잖아요. 모순이 생겨버리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R이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잖아요, R이. R이 0이니까 AN은 어떻게 돼요, 바로? A의 M의 Q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죠. A의 M의 Q 거듭제곱이에요. 근데 A의 M은 H의 원소들 중에서 최소의 양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H의 임의 원소가 뭐에 의해서 생성이 돼요? A의 M에 의해서 생성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H가 바로 순환군이 되잖아요. 그래서 순환군의 부분군은 순환군이 된다. 증명의 핵심은 디비전 알고리즘이었다는 거. 이 트릭은 이제 뒤로 가서 많이 쓸 겁니다. 많이 쓸 거예요, 이 트릭은. 그러니까 지금 전혀 부담되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이때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은 조금 이제 난도가 올라가는 문제나 정리해서 이거를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원리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원리는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 마찬가지로 잘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항상 정리를 잘 보셔가지고 지금 순환군의 부분군은 순환적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부분군이 순환군이면은 군이 순환군이 되느냐 이 말이야.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 안 되죠. 반례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정리는 뭐냐면요. 순환군에 대한 거예요. G가 순환군이에요. 생성원이 A. G의 위수가 무한. 그 말은 G가 무한군이란 말이죠.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순환군은 뭐하고 동형이냐? 덧셈이 정의되어 있는 정수집합 G와 동형이 될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이거? 그러면은 군 G에서 이항대수구조 덧셈을 가지는 정수집합 G로의 함수를 정해야 되죠. 그 함수가 뭐가 돼야 돼요? 동형사상임을 보여야 되잖아요. 동형사상임을 보이는 방법? 함수를 정의하고 그 함수가 1대1이고 위로의 함수이고 마지막으로 준동형사상 성질을 만족한다는 걸 보여야 되죠. 그러면은 요 무한순환군은 G는 정수집합 G와 동형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유한집합인 거예요. 유한군. 유한군이면은 GN과 동형이 된다는 거. GN. 이거는 N을 모듈로로 하는 거겠죠? GN. 이렇게 딱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건 덧셈에 대해서 군을 이루잖아요. 원소의 개수가 N. 덧셈에 대한 항동은 0.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무한군. 무한수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겠군요. 그냥 무한군, 유한군이라고 하면 안 되고 무한순환군. 첫 번째 거는. 두 번째는
유한순환군. 자, 무한순환군에 대해서 함수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함수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A의, 왜냐면 G가 지금 순환군이에요. 생성을 A라고 둬놨습니다. 그래서 A의 G의 임의원소에서 정수집합의 임의원소로 대응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의 I승을 I로 보내는 함수를 지금 파이라고 둔 거예요. 지금 함수 파이를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함수 파이를. 그러면 이게 well-defined 됨을 보여야 되고, 그 well-defined 된 게 1대1 위로의 함수 준동형 사상 성질을 만족함을 보이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수 함수를 지수로 보낸 거니까 명백하죠, 이거는. 제가 명백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여도 되고, 그리고 이게 무한순환군이기 때문에 정수를 거듭 제곱하더라도 항동원이 안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항동원이 나오게 돼버리면 이거는 A의 M승이 2가 된다는 말은 원소의 개수가 M개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한순환군이기 때문에 A의 정수 거듭 제곱을 하더라도 항동원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여놨죠. well-defined 펑션임을 구체적으로 보여놨습니다. 밑에다가. 그리고 여기 이 보이는 것으로 1대1 이런 것까지, 위로의 함수인 것까지 자연스럽게 딱 보여질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안 써놨는데 거기까지 지금 다 이 함수가 의미한다는 거.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게 뭐다? 이 함수 파이가 준동형 사상 성질을 만족하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바로 보여놨죠? 준동형 사상 성질을 만족하죠? 그래서 파이는 동형사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순환군 G는 정수집합에서의 덧셈에 대한 이항연산이 주어진 군과 동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유한순환군도 똑같이 할 거예요. 이하고 똑같이. GN으로 보내주면 돼요. GN으로. 똑같아요. 증명 방법. 그럼 뭐가 쓰이는 것만 차이가 있냐면은 디비전 이제 알고리즘이 쓰인다는 거. AN이 2가 될 거 아니에요. G의 위수가 N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N번 거듭 제곱하면 2가 나올 거야, 항동은. 이것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것으로 well-defined 1대1 위로 함수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거는 뭐예요? 준동형 사상 성질을 확인해야 될 거예요. 준동형 사상 성질을 확인할 거예요. 이거 확인할 때 이제 디비전 알고리즘이 쓰여질 겁니다. 디비전 알고리즘. 그래서 이게 덧셈 밑에다가 요 n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n에 대해서 디비전 알고리즘을 쓰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i하고 j를 더했을 때 그게 n을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n에 대해서 디비전 알고리즘을 쓰겠다 이 뜻이에요. 나눗셈 알고리즘을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준동형 사상 성질을 만족해서 유한순환군도 GN과 동형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론에서도 다뤘었죠. 자, G가 이제 순환군이에요. 순환군이면서 원소의 개수가 n개, 위수가 n. 그러면은 순환군의 부분군은 순환군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순환군의 부분군은 순환군이랬어요. 그러면은 A의 S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순환군의 부분군은 순환군이기 때문에 A의 S로 생성된 군은 G의 부분군이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군의 위수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군의 위수는 바로 G의 위수를
요 S와 N의 최대 공약수로 나눈 거로 주어진다는 거. 정수론에서 개수로 했었죠. 제가 그때 정수론 할 때 대수학에서도 똑같은 거 나온다고 언급을 했었을 겁니다. 증명하는 방식도 똑같아요. 증명하는 방식도. 그러면 AS로 생성된 부분군의 위수가 저렇게 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AS로 생성되는 부분군의 위수를 M이라고 뒀습니다. 그러니까 요 M이 여기 됨을 보여줄 거예요. 정수론에서 이렇게 했었어요. 똑같이. 그러면 AS로 생성된 부분군의 위수를 M이라고 뒀기 때문에 A의 S의 M 거듭 제곱하면은 2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A의 SM은 2가 됩니다. 이게 SM이네요. SM.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자를 이렇게 뒀네요. SM으로. 자, 그런데 지금 순환군 G의 위수를 N이라고 둬놨습니다. AN이 2잖아요. 그런데 A의 SM이 2예요, 이게. 그럼 정수론하고 똑같아요, 이게. 지금 A의 N이 2입니다. 그리고 A의 S의 순환군의 부분군의 위수를 M이라고 뒀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A의 SM도 2예요. 이 말은 SM이 뭐라는 뜻이에요? N의 배수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자면 N이 SM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수론에서 쓴 기호를 그대로 썼습니다. N이 MS를 나눠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SN의 최대 공약수를 GCD로 둬놨어요. 그냥 D로 두고 해도 되는데 제가 그냥 이걸 명확하게 보시라고 D로 안 두고 그냥 GCD SN으로 뒀어요. 최대 공약수 D로 안 두고.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S하고 N의 최대 공약수는 S하고 N의 선형결합으로 표현이 돼야 되죠. 그래서 UV 정수에 대해서 선형결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요 식에서 GCD SN으로 요 양변을 나눴어요. 나눠서 이렇게 딱 썼습니다. 그러면은 GCD SN이니까 S를 나눠야 되겠죠? 당연히 GCD SN이니까 N을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GCD SN분의 S, GCD SN분의 N은 정수죠, 이게. 정수. 그리고 요거의 1차 결합이 1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GCD SN분의 S, 그냥 이게 G라고 둬놨는데 요건 뭐가 돼야 돼요? 선형결합되는 게 1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GCD SN분의 S하고 GCD SN분의 N 이건 정수가 되는 건 알았어요, 금방. 선형결합이 1로 나오면은 서로 소인 거죠? 더 자세히 언급 안 해도 되겠죠? 선형결합이 1이면은 서로라는 뜻이잖아요. 정수론에서 했던 그 툴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은 N이 MS를 나눈다고 했으니까 N분의 MS로 표현해놨어요. N분의 MS. N분의 MS. 그리고 요 게다가 GCD SN분의 1을 분모 분자에 곱한 거예요. GCD SN분의 1을 분모 분자에 곱한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둥어 그대로 성립하죠? 됐나요? GCD SN분의 1을 분모 분자에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둥어 그대로 성립할 거고. 그리고 GCD SN분의 N하고 GCD SN분의 S가 지금 뭐냐면은 서로소예요. 그리고 MS를 N이 나눴으니까 정수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GCD SN분의 N하고 GCD SN분의 S가 서로소예요. 그러면은 유클리드 렘마에 의해서, 유클리드 보조 정리에 의해서 GCD SN분의 N이 뭐를 나눠야 돼요? M을 나눠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냥 정수론처럼 이렇게 전개해 나갈 걸 제가 대수학 책에 표현된 대로 이걸 따르다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요 흐름이
부담되는 곳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여야 될 건 뭐예요? 바로 m이 GGD SN분의 n하고 같다는 걸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만 보여주면 돼요? m이 GGD SN분의 n을 나눈다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그 부분이 지금 이게 안 나와 있네요. 제가 그건 칠판에 써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보인 거는 요걸 보였어요. 이제 보여야 될 거는 뭐예요? m이 GGD SN분의 n을 나누는 걸 보여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도 약간 이제 트릭을 씁니다. A의 S승에 어떤 거듭 제곱을 해주느냐? 요 거듭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거듭 제곱을 딱 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요 지수 성질에 의해서 이걸 순서를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n을 안쪽으로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어차피 S하고 N의 최대 공약수가 S가 나누니까 이거 정수예요. 그리고 A의 N승 나왔네요. A의 N승은 바로 뭐예요? G의 생성원이 A고 G의 그룹 G의 원소의 개수가 N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죠. 2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2가 나오죠. S의 GCD의 S의 N분의 N승을 한 것도 2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A의 S로 생성된 순환 부분군의 위수는 뭐라고 해놨어요? M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M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걸 나눠야 되죠. M이 이걸 나눠야 될 겁니다. 근데 GCD SN분의 N이 M을 나누고 M이 이걸 또 나누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같아지죠.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됩니다. 이 정리가. 구체적으로 제가 증명을 보여드리는 것은 오래 기억하시라고. 이걸 한 번만 해보시면은 기억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이용해서 이 예제를 풀 거예요. 이 예제를. 그래서 이 예제는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